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77번째 가스등 제5부 시작하겠습니다. 제4부에서 점점 이제 심화가 되기 시작하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 브로치 가지고. 근데 이 영화가 되게 섬세한 게, 브로치 만약에 어디에 뒀어, 잃어버렸지, 뭐, 그러면서 귀중한 건 아니야, 용서라니, 그럴 거 없어.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이어갈 때, 갑자기, 그것도 기억 안 나? 가방에 틀림없이 넣긴 넣었죠 하고 한 번 더 물어보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에 끝날라고 할 무렵에 다시 대사를 하나 주면서 그 안에 부드럽게 그런 상황을 심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 영화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출 부분에서. 그리고 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공간이 계단이잖아요. 계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계속해서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단순함이 아니라 그 경사면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그 아까 그 잠깐 하녀들끼리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니 3층에 그게 왜 막아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전에 그 앨리스 엘키스트의 짐은 지금 3층에 다 올라가 있고, 거기를 이제 못 올라가게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 계단이라는 공간을 위로 보면 맨 꼭대기에는 앨리스 엘키스트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일종의 죽음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계단 사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삶과 죽음이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과 그 다음에 환상, 그리고 진실과 거짓,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락 거리는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4부에서의 제일 중요한 대사는 결국 이거였죠. 그것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일단은 대답은 물론 기억하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말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 입에서 나온 얘기에 대한 확신도 애매해지면서 갑자기 내 기억이 의심스러워져야 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는 게 이제 그 4부까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한번 5부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슬며시 밀어넣는 거는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이 살짝 이렇게 밀어넣는 그런 기분도 들죠. 이제 공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여기서도 낸시도 그거 이미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갔어? 뭐 나갔어?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나갔어요. 그의 방에 석탄 갖다 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럽니다. 네.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주인님은 나가셨다고 하죠. 밤인데 지금 가스 켰니? 왜냐면 갑자기 지금 불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가스가 다른 데서 사용하면 저 불이 작아진다고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부엌에서 켰나? 그러니까 하녀가 얘기합니다. 낸시가 1시간째 그냥 잔다고요. 그런데 폴라가 얘기하는 거죠. 이상하네. 하면서 갑자기 그 남편 외출하고 나서 불이 작아지는 겁니다.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안에서 자꾸 의심이 들면서 그 가스등 자체에 불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자체가 아무도 주위에서 쓰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스등 자체가 불이 약해지고, 이런 부분이 자신의 어떤 신념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가스등 제목처럼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위에서 소리도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 같은 거,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걸 잠깐 요원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누굽니까? 조셉 커튼하고, 그리고 그 부인이죠. 네, 트웨이트 부인입니다. 둘이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건너편에 사는 투에이트 부인인데, 네, 저렇게, 늘 이렇게 아주. 근데 나가네요. 지금 나가네요. 이 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좀 전에 투에이트 분이 이런 겁니다. 네다섯 달 동안에, 참, 안톤이라는 사람 좀 미스테리해요. 손님도 없고 외출도 안 하고, 그 안에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는 한 번씩, 그런데, 막 얘기를 합니다. 안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죠. 브라이언 조세 코튼이 그녀가 안 나간다는 건 틀렸네요. 보세요. 나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망설이고 두리번두리번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우산 챙겨 달라고 하다가 그리고 다시 비 올 것 같아서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요. 내 말이 맞죠? 지금 알겠죠? 그냥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다가 마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가정부한테 저 낸시한테 뭐 물어보려고 하면 저 낸시는 너무나 건방져가지고 알아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이죠. 서로 뭔가 의심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왔습니다. 경시청에. 그런데 이제 어떤 소리를 뒤지냐면 앨리스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뒤집니다. 그러니까 10년 돼서 다 끝난 사건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2살 때 코만 공연에 갔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공연 후. 그러니까 여기 좀 뭔가 이상한 거를 넘어서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 신문면 묵은 사건 왜 뒤져? 그러니까 그때 그 보석 문제가 좀 있었는데 상부에서 어떤 높은 분이 명령을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그때 보석이 관련돼 있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녀에게 아주 높은 분이야. 그 보석은 외국 왕실의 것이었거든. 그걸 그녀한테 줬어. 그런데 선물로 준 거죠. 그런데 없어졌어, 그 보석이. 그리고 살해됐잖아, 그 여인이. 그게 이제 공식적인 부분이야. 그리고 그 보석은 팔기에는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보석의 정체도, 보석의 행방도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앨리스 엘키스의 사건을 요약해드리면, 결국은, 유럽의 어느 어마어마하게 높은 분이, 이 영국 왕실 말고 다른 왕실의 보석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보석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범인도 못 잡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가 만약에 나왔으면 그걸 다 알았을 테니까 네 어떻게 됐죠? 네, 왜 그 보석을 훔쳤는지도 몰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용의자는 있었지 거기에 이름이 있을 거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하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윌리엄스라는 그 경관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저 말입니까? 근데 혹시 자네 결혼했나?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근무처 원하나?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낸시가 그 투에이트 부인이 그랬잖아요. 낸시 너무 까칠하고 그렇다 하니까 거기 쪽으로 해서 돌려서 거기에서 낸시 보고 좀 뭘 알아내게 하려는 어떤 작전인 거죠. 그러니까 좀 좋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좋은 데로 가면 좋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항상 저기에서 커튼 사이로 방만 내다보는 거죠.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이 장면.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갔습니까? 그냥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 행동에 있어서도 그럽니다. 이때 안토니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불에 석탄 더 넣으려면 가정부 부르지 그래. 그러니까 가정부 그 낸시를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낸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그 시켰잖아요.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낸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토니 저기서 얘기합니다. 불에 석탄 더 넣으려면 가정부 부르지 그래. 그러니까 폴라가 아니요 미안해서요. 예, 잠 깨웠군요. 다시 주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안토니 배를 눌러서 불러. 그러니까 폴라가 그럴 것까지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안토니 왜 하인이 있어?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 있죠. 그렇게 바로 그거야. 안토니 얘기합니다. 근데 폴라가 얘기합니다. 그들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운 거를 갖다 얘기를 안 하고요. 낸시한테 그렇게 좀 잘 대해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사소한 일까지는 안 부른다. 그러면서 나름 변명을 대는 거죠. 이런 대사들도 서로 간에 중심적인 내용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름 들을 만합니다. 네, 하인들이 왜 있을 것 같냐. 그러니까 결국 저걸 눌러요. 저걸 당겨서 눌러요. 그러니까 지금 공간도 어떻습니까? 하나는 공간의 포지션, 하나는 완전히 느긋하게 그 반쯤에서 기대서 누워있는 듯하게 있고요. 계속 서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그 가까이는 못 오고 저 좁은 공간에서 동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연출부터. 그러면서 이제 돌아서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때 어때요? 갑자기 아주 지금은 뭐 애원하듯 남편한테 그렇게 있으니까 남편이 일어서서 지금 구부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렇게 서서 당당하게 저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마님이 불렀어. 그러니까 내시에게 용건 말하라고 이러면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 불에다가 석탄 좀 넣어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한 명은 그 등을 쥐고 이렇게 그 구부린 채로 있는 거고요. 둘은 서서 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놀이를 하듯이 하면서 대사도 그런 식으로 갑니다. 오늘 꽤 예뻐 보이는데, 그러니까 별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피부가, 아주 좋다. 뭐 그러면서, 네네. 너 오늘 오후에 뭐 했어? 그러니까 순찰하는 경찰관도 뭐 외출하는 날이구나. 순찰하는 경찰관도 뭐 바뀌었던데 하면서 그 사람도 너한테 실현당한 사람의 명단에 낄까? 그러니까 전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낸시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니 자네 얼굴 피부도 그래. 사실이 아닌 것 같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화장 솜씨가 좋다는 말이야. 너의 비결을 마님한테도 내 피부처럼 되게 좀 도와주지 그래. 충고 좀 해주지 그래. 일종의 모욕까지 일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낸시가 물론이죠. 뭐든지 필요한 건 제가 다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또 안토니 차가 필요하니 차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깐 보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까지 이렇게. 네, 둘이서 저렇게 일종의 그 뒤에서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 같은 걸 읽고 있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능멸을 하는 거죠. 둘이서 아주 그 시시껄렁한 잡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등을 지고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 가져와라고 얘기하니까 얘기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났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너가 그랬잖아. 하인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낸시가 날 깔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깔봐? 뭘?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며 표정이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어때요? 긴 공간을 가로질러서 이제는
그 폴라한테 다가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폴라만 빙빙 돌고 그 주위를 서성이고, 그리고 그 둘이 얘기하는 어떤 대화를 등지고 외면하고 완전히 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갑자기 그 순간적으로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안토니 폴라 쪽으로 가고 있죠. 저렇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again. You're not, are you, Paula? Of course I'm not. I hope you're not. 뭐라고 했냐면 좀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폴라, 또 없는 일을 상상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대사 부분을 보셔야 돼요. Things again. 너 다시 이 마지막 부분은 그거였죠. 폴라, 너 또 없는 일을 상상해내지 아니겠지, 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또 상상해내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You're not, are you, Paula? 아니에요. So, 근데 뭐래요? Paula, 뒤에까지 그 we must have this out. 고개를 젖히는 것까지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길 바라지만 당신이 낸시의 태도에 대해서 돌아서지 마. 얘기를 해야만 해. 낸시가 정말 당신을 깔봐? You answer me, Paula. Do you? 너 나한테 대답해야 돼. 정말 낸시가 널 깔보는 거 맞냐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You 얘기합니다. really think? 예, 이렇게. Well, answer me, Paula. Do you? Do you?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No, Gregory. 너 얘기하니까 이제 또 달래줘야죠. 잠깐만요. 달래줘야 되니까 마지막 대사가 중요합니다. I'm glad of that. 한번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No, Gregory. 아니요 얘기하면 뭐라고요? 다행이군. 당신이 아프거나 환각을 보면 슬퍼. 이제는 뭐까지 나왔습니까? 상상, 환각 이런 것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이제 서서히 폴라가 환각, 폴라에 대해서 단어 자체가 상상, 또 상상하는 거야? 또 쓸데없는 걸 상상하는 거야? 또 환각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이런 어떤 그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에 디테일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메꾸는 그런 연출력 역시도 지금은 서서히 이렇게 크레션드로 가지만 본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연출도 무대도 보다 상징적인 코드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하면서 응축감이 있어서 참 보는데 그냥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6부에서 넘어갈게요.